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더스데이를 앞둔 토요일 오후 시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소통하는 시간, 저는 김은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언젠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요. 그 시가 오늘따라 깊게 다가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시요. 그 시기가 오늘따라 깊게 다가옵니다. 어머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또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6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어머님이 떠나고 나서야 어머니라는 이름이 정말 애절한 이름이었구나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데요.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이지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효도 좀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이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에 내려보낸 존재가 바로 엄마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님들에게 우리는 혹시 너무나 많은 역할을 짐지우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무들도 초록잎으로 채워가고 있는 5월입니다. 주위가 초록으로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꽃들도 조금씩 봉우리를 맺고 볕도 참 많이 따스해졌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하고 이겨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습니까? 백신이다, 치료약이다, 어서 개발이 돼서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나더라도요, 이제 생활은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들 합니다. 우리 인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각 대변동이나 기후변화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패스트, 콜레라 같은 그 전염병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창궐 하면서 또 삶이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또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그 시대에 까뮤의 패스트라는 대작이 탄생하기도 했죠.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그에 따른 시나 소설,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탄생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문학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시쿵 이 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삶을 나누고 세상을 읽는 시간입니다. 해설을 통해서 문학을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매주 어떤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생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와 감동을 줍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또 코로나로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우리를
공감의 정서로 묶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시,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지만 해설해 드리면서 오징어를 씹으면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단물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삶의 위로가 되고 정서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한 편을 골라서요. 여러분들께 매주 소개해 드린다는 것은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뿐이 없기도 하고요.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차오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이 세상 어느 존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또 품어주고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정말 외로울 때요. 엄마한테 말하듯이 중얼거릴 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엄마라면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치 엄마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라는 시입니다. 시를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남 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우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알았느냐,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태우거라.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에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다만 온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는 것 같은 시입니다. 세상 모든 딸에게 보내는 모든 어머니의 유서 같은 시. 그래서 그럴까요? 깊이 읽히는 시죠. 이럴 때 엄마가 있었으면 뭐라고 할까? 이럴 때 엄마가 있으면 큰 의지가 될 텐데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으면요. 마치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고 답변을 듣는 것 같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두고 먼저 떠나가는 어머니에겐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기에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슬픔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주는 어머니의 사랑의 편지 같은 시이기도 하죠. 시를 조금씩 떼어서 읽으면서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딸아,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남 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에 바다에 씻기우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알았느냐, 딸아. 이 시는 첫 시기부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딸아, 세상은 바다였었다. 왜 하필 세상이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바다였다고 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바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잔잔하고 고요한 이미지, 자유로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늘까지도 날 수 있게 된 인류에게는 아직도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은 사람과 서툰 장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탄생하고 힘을 얻는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딸아, 세상은 녹록지 않다.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다. 어쩌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다. 라고요. 그 어떤 슬픔도 남 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우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라고 하죠. 이 시기에서는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 왠지 엿보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그 모든 것 바다에 씻어서 잠재우시며 산 거예요. 그렇게 슬픔도 그리움도 바다에 씻기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돌이 되신 어머니. 말랑말랑 하셨을 텐데요. 씻고 또 씻고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돌로 변한 어머니. 그런데 그 돌로 어머니는 반지를 만들어 꼈다고 하십니다. 강한 마음으로 스스로 반지를 만들어 끼면서 자식을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사신 거죠. 반지가 된 어머니의 삶은 어찌 보면요. 한 가문의 며느리 또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어머니 스스로에게 맹세한 약속이기도 하고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약속과 굴레를 견디시면서 지키시면서 사신 겁니다. 다음 시기요.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 너를 잉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태우거라. 이 시규 좀 보세요.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라는 말요.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다음 시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라는 말이요.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지금 현재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라는 말에는 급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스피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 페이션이 들어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에는요. 한순간도 또박또박 짚어가며 살라라는 말일 것 같고요. 뜨겁게 살라라는 말에는요. 열정,
꿈의 시련 같은 것도 물론 느껴지지만 왠지 저는요, 올곧고 정의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심지 있게 살다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잘 이루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너라 라는 말이요. 한번 태어난 세상,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말은요, 마음에 타는 불, 몸에 타는 불 모두 태우라는 말입니다. 제가 되라는 말인데요. 모두 태우고 와라. 어떤 꿈에 대해서, 어떤 열정에 대해서, 어떤 주관에 대해서 끝까지 태워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도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라. 열심히 살다가 한판 잘 놀았다 하고 갈 수 있게 힘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살아야겠죠.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식기.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의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다만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전번 연에서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진정한 교훈이 느껴졌다면요, 이 마지막 연에서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너의 목숨은 너의 것이로다. 이 생명의 숭고함, 행여 땅속에 묻혀있는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죽어서도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엄마가 없더라도요, 자식은 좀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만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이 식기는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어머니와의 재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너의 주위 그 어느 곳에든지 살아있다. 나뭇잎이르든지 꽃이르든지 바람이든지 함께한다라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에서는요,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이라고 언 땅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언 땅에 잎이 돋지 않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언 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풀이 돋아날 것 같지 않는 언 땅, 다시는 꽃이 필 것 같지 않은 겨울, 그런 겨울에서도 내 젖을 먹고 산 너 푸르게 살아나라 라는 말이겠죠. 네 곁에 늘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왜 아니겠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모가 깎여서 돌이 된 어머니의 삶이 보이고요.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는 평생 우주였고 세계였구나. 지금도 어머니는 나의 고향이고 나의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정말 벅차게 깊게 차오르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딸에게 어떤 편지를 보낼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유서를 남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시를 쓴 문정희 시인은요, 1947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9년 월간 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죠. 시집으로는 새떼, 오라 거짓사랑아, 사랑의 기쁨, 작가의 사랑 등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육사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문정희 시인 하면은 나는 시 속에서 자유롭고 용감하고 아름답다라는 시인 자신의 말처럼 무한 자유로우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시 속에서 할까 할 정도로 용감하면서 그러나 그 시어들이요 생경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페미니즘 시인이기도 하죠. 문정희 시인에게 여성은요 이 시세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어떤 제도와 이 전통의 틀에 얽매인 여성의 몸, 자본에 쓸린 여성의 몸, 에로스의 몸, 아이를 낳는 생산자로서 몸,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존재를 고찰해 온 시인입니다. 그녀의 시에서는요, 그 여성성에서요, 야성이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우면서도 대담한 시들이 많습니다. 문정희 시인은 여성성을 남녀의 틀 속에 가둬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여성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한국 여성 생명주의 문정희 시인의 어머님의 편지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신달자 시인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외롭지만 눈부신 이름입니다. 자식이 설령 희망을 저버리더라도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들의 문학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행복한 마더스데이 맞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